상반기에는 집중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올해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사실 꽤 많이 좀 올라왔던 것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중국은 하반기 경기가 안 좋습니다. 사실 1분기 지나면 그다음부터 경기는 중국은 오히려 둔화되는 사이클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사실은 주식시장의 매력이 본토는 조금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뭐 기본적으로 경기가 상고하죠. 상반기 좀 좋고 하반기 안 좋아진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보다는 훨씬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기대치가 이미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다라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그래서 경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경기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경기 소비재 중심으로 일단은 가처분 소득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소비 관련된 것들도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적인 부분에서는 자동차가 이미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자동차 외에 기타 경기 소비재 같은 부분이 좀 약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올해는 대체적으로 다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경기 쪽에서 이 수출 보조 이것도 상반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의 수출이 생각보다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누구 때문이냐면 동남아시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집콕을 하면서 수요가 어느 정도 가전이든 뭐든 받쳐주는데 동남아시아에서 코로나 때문에 생산을 못하다 보니까 그거에 반사이익을 중국이 받는데 저희는 신흥국이 상반기까지는 백신을 맞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완전 그 백신 보급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반사이익은 충분히 상반기까지는 가능한데 하반기부터 여기서 공장을 다시 재가동을 하게 되면 중국의 수출도 조금 하반기에 가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전반적인 큰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설비 투자, 특히 2차 전지나 태양광 이런 쪽은 지금 설비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경기 쪽에는 좀 좋게 작용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닝 사이클도 좋고 뭐 투자일수 증가율 회복한다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많이 아실 텐데요. 그리고 뭐 밸류에이션도 다른 국가보다는 지금 상해나 홍콩 이쪽에 있거든요. 한국도 한 연못에 있었던 것 같고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 비하면 사실은 여전히 저 PER, 저 PBR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 매력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중국도 각 섹터별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요 다 상단에 와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밸류에이션은 과연 이 지표가 제대로 워킹을 하냐에 있어서는 이미 못 와본 세상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밸류에이션 자체는 의미는 없지만 중국도 여전히 상당 부분들이 다 되게 비싼 가격에 지금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미중관계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상반기에는 괜찮을 거고 하반기부터는 조금 집중은 해야겠지만 그래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이 취임했기 때문에 물론 바이든이 중국을 안 때릴 거라는 것은 아니지만 때리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첫 해에는 내부적인 문제에 좀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좀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소중한 시간을 확보한 차원이 되고요. 중국은 요즘에 자꾸 바이든이랑 좀 잘해보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더 강하고요. 오히려 파리 기후 협약이나 이런 데도 중국이 지금 되게 적극적으로 가담하겠다라는 제스처를 취해서 옛날 트럼프처럼의 그런 상황은 좀 아니지 않나. 뭐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바이든이 중국을 정조준을 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중국 입장에서도 뭐 RCEP 협력 가입했고 또 유럽하고 투자 협정을 만들어 놓고 여튼 작년까지만 해도 와 해야 되는 분위기였다라고 하면 올해는 어쨌든 좀 협력하는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 저희는 사실 미중 관계에서 위안화 강세를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한 6.3위안 달러, 지금 한 6.45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추가 위안화가 절상의 여력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중국 정부의 스탠스에 따라서는 6.2가 직전 저점인데 그것보다 더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위안화에는 좀 강세 쪽에 좀 더 무게중심을 많이 두고 있고요.
위안화 강세가 생각보다 셀 경우에는 중국 시장도 더 세게 갈 수는 있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의 모든 전방의 가정은 6.3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었고요. 중국은 더 이상 이게 지금 절하가 되는데 과거 5년은 절하 사이클이었었는데 이제는 좀 절상 사이클로 가지 않을까. 물론 6.3에서 왔다 갔다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다시 뭐 6.7, 7.0 이런 시대로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외국인들도 중국에 대한 이런 매수 포지셔닝을 계속 취하고 있어요. 채권이 훨씬 많이 유입이 됐었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오기는 하지만 채권보다는 좀 미지근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어쨌든 해외 자금 유입이 계속 되고 있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좀 자본시장 개방해서 외국인들 자금 유치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사실 올해 본토 시장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은 이유는 이 정책 방향입니다. 사실 되게 좀 중국 정부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가 주요 핵심 과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화 이 정책 방향에서 그 정책 정상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작년에 풀었던 것만큼 회수는 아니더라도 올해의 돈을 그만큼은 절대 안 풀 거고 조금씩 줄여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통화지표는 주식시장과 경기의 선행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올해 과거에는 이 사회용적청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정색 선이 있었는데요. 이게 14% 사실 되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완만해지긴 했지만 19년 이후부터 이게 다시 사실 늘어나면서 한 14% 정도의 그로스를 가져갔는데 지금 2021년 같은 경우는 GDP 명목 증가율이랑 비슷한 수준 가져가겠다. 즉 그렇게 되면 11에서 한 12% 정도로 둔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시장의 자금을 푸는 양이 그 증가율 자체가 둔화되게 되면 사실 경기에도 그렇고 중국 주식시장에도 그렇고 크게 업사이드를 가져오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본토 시장에 대해서는 기대 수익률은 좀 낮춰야 된다라고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정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GDP의 8.4%를 썼다라고 하면 올해는 정말 많이 계산해도 한 5.5% 정도 이렇게 돈을 좀 적게 쓸 거기 때문에 좀 경기에는 좀 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리스크 관리라고 했었었는데 부동산 쪽 지금 엄청나게 규제를 세게 하고 있습니다. 되게 한국이랑 좀 비슷한데요. 중국에서 지금 상해나 신천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최근 주말에도 계속 부동산 관련된 규제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즉 돈이 부동산 쪽으로 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겠다라는 그런 스탠스다 보니까 사실 부동산 시장이 좋아야 중국의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이 좋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쪽을 이렇게 뭐 부채 비율도 보시면 사실 미국에 비해서도 기업 부채 비율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할 거고 부동산을 쪼다 보니까 사실상 경기나 이런 쪽이 모멘텀이 아주 세지는 못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인터넷 반독점 규제도 지금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가 지금 와장창 얻어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이 부분이 올해 연간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직들은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주식시장에 언제까지 반영을 할 거냐가 중요한 건데요. 한 상반기 정도에는 거의 대충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리바바 이 반독점 규제의 어떠한 끝을 알리는 시점은 저는 그 알리바바가 그 엔트그룹을 자회사 분할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 구조 조정을 하거나 그런 형태의 어떤 마무리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이슈는 거의 일단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올해 연중 안으로는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 상반기쯤 정도까지 해서는 그게 다 좀 완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빅테크 뭐 알리바바는 아니지만 다른 애들이 많이 오르기도 하는데요. 여전히 이 이슈는 좀 남아 있다라고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리스크 쪽 지표들이 아직 중국은 엄청난 과열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요 검정색 선이 신용거래거든요. 중국이 2015년 그때 막 5,000포인트 간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이게 거의 2조 위안까지 신용잔고가 올라갔습니다. 한 2.5조까지, 5조는 안 되고 한 2.3조 정도 됐었는데 지금 데이터 보니까 한 1.8조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신용만 올라와 있고 요 전체거래 대금은 사실 생각보다 그때보다는 낮습니다. 즉 그 얘기는 나중에 신용적인 문제가 터지면 또 한 번 와장창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요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게 저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이게 만약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이면 그나마 그래도 뭐 과열이면 과열 아니면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상당 부분이 신용으로 좀 올리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요번에 M1에서 PPR 즉 실제적인 시장 유동성과 이 물가를 저희 빼가지고 어떤 시중의 유동성을 좀 계량하는 지표로 보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 파란색 선이 선행을 합니다. 확 오르면 시장도 같이 좀 오르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와서 이 지표가 다시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꺾이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PPR가 지금은 마이너스 구역이거든요. 그 유가가 지금 계속 안 좋아가지고 근데 이게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 이 숫자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떨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전체 A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이게 떨어지면 향후에 여기에 한 2,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도 조금 경계를 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체 통화량 그 M2에서 유동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보시면 이 평균선을 지금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2007년 과열일 때 한 번 있었고요. 2015년 과열일 때 이 정도였었는데 물론 아직 그 고점하고에 비하면 상당히 좀 많이 여력이 좀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중국이 요 평균에서 오르다가 결국엔 떨어지는 이런 패턴들을 보게 되면 사실 이게 뭐 과거만큼 이렇게 오르다 다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고점하고 비교했을 때도 사실 큰 거리가 이제는 그 길이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레딧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도 검정색 선입니다. 16년, 17년, 18년 그때 막 되게 디폴트 이런 얘기들도 많았었는데 아직은 그때에 비해서는 레벨이 크레딧 스프레드 레벨이 낮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지표들도 보면 지금도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과거의 패턴과 비교해봤을 때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과열은 아닌데 좀 경계를 할 상황들이 오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주가들이 최근에 보면 사실 중국의 딱 5가지 테마에만 자금이 몰립니다. 태양광 전기차, 그 다음에 그 헬스케어, 그 다음에 뭐 리튬 같은 약간 좀 이런 소재 기업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몰리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너무 급등한 종목에는 저는 좀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덜 오른 사실상 금융 쪽이 덜 올랐습니다. 뭐 보험이든 증권이든 근데 상거래 증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중국에서 IPO 시장 완전히 이제 등록제로 전환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물론 재미는 없기는 하겠지만 좀 금융주 보험이나 이런 증권 쪽으로 하는 거는 조금 일부 포지셔닝을 담아주는 거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너무 과도하게 급등을 했었던 어제도 태양광이 아침에는 조금 있다가 저녁에 와가지고 오후에 다 타협해가지고 다 빠져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시장 로테이션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에는 좀 추가 매수는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좀 가전, 내수 쪽에서는 뭐 가전이라거나 이렇게 좀 덜 오른 섹터에 좀 일부 좀 이렇게 비중을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씹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본토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본토 시장에 대한 부분이고요. 뭐 이거는 도저적인 방향이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내수와 디지털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엔 중국이 뭐 지금 할 수 있는 게 사실 수출이나 이런 것도 내년 올해 하반기면 안 좋아질 거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내수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수도 지금 정부가 가져가는 방향이 디지털 쪽입니다. 뭐 디지털 위안화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 농촌에 사실 되게 부족한 인프라들을 이런 온라인화를 통해서 가져가겠다라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 항생테크 지수가 사실 작년에 되게 좋았었고 올해도 지금 연초 대비 수익률 주요 지수를 보게 되면 항생테크 지수가 제일 좋습니다.
저는 항생테크가 뭐 SMRC나 이런 것들이 펀더멘털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쨌든 기대감이든 뭐든 해가지고 많이 오르기는 하는데 적어도 빅테크 기업들이 본토에는 없고 홍콩에만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얘도 사실상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수는 내수지만 옛날처럼 뭐 백주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디지털 쪽에 조금 더 이 올해 같은 경우 혹은 향후 1, 2년 안에는 그쪽에 좀 더 포커싱이 맞춰질 거기 때문에 사실상은 좀 요쪽 관련된 그래서 대표적으로 항생테크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홍콩 H하고 항생지수 다 나쁘지 않습니다. 홍콩 H를 많이들 그 예전에는 국영제를 대표하는 지수라고 아는데요. 얘가 지금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안에 구성 종목이 완전히 예전에 금융이 한 60% 정도 가까이 차지했었는데요. 지금 금융이 30%도 안 됩니다. 대신에 이런 빅테크나 뭐 아니면 뭐 플랫폼 회사들을 지금 다 집어넣다 보니까 홍콩 H지수 자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고도화라고 해서 뭐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부가 밀겠다라는 정책 의지는 알겠지만 사실 기업들이나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사실 되게 높아서 이거는 좀 긴 장기적으로 한 3년 정도를 보신다라고 했을 때 관심 가지고 볼 만한 테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창판 50 펀드 같은 것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건 좀 더 긴 안목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다른 어떤 확실한 방향은 그린 에너지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태양광 이런 것들이 잘 가는 이유들도 다 있는데 문제는 지금은 좀 너무 과도하게 올라서 한번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린 에너지 쪽은 만약에 시장 조정이 나오면 무조건 계속 좀 들어가야 되는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중장기 방향은 사실 여기서 제일 컨빅션을 가질 수 있는 게 그린 에너지하고 디지털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제가 사실은 이거를 좀 좋게 봤을 때 3,800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기본적으로 3,700인데 지금 한 3,600까지 와서 저도 좀 고민이 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지금 춘절 전이니까 중국은 유동성이니 뭐니 일월 효과 이런 것들이 많이 강해집니다. 춘절 이후에 좀 이 돈을 푸는 속도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지수 밴드를 좀 더 상향을 할 건지 그거는 좀 판단을 할 예정이고요. 저는 일단은 한 3,700까지는 지금 리저널한 선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히려 본토 대비 홍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매력적입니다. 일단은 여기에 보시면 홍콩 H지수인데요. 비중이 30% 밑으로 떨어졌고 IT하고 경기 소비재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홍콩 H지수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홍콩이 본토보다 싸냐 비싸냐를 볼 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본토 대비거든요. 근데 이 AH 프리미엄 지수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130한4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평균이 127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등락을 하고요. 심지어 홍콩 시장이 좀 더 좋을 때는 이게 더 밑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 지금 와 있다라는 거는 여전히 좀 본토 대비는 홍콩이 싸다. 그럼 본토 투자자 입장에서는 홍콩이 훨씬 싼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홍콩 시장이 올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US를 뺀 난 US가 되게 좋습니다. 즉 미국 시장에서 자금들이 달러 약세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계속 아웃플로가 생길 건데 아웃플로에서의 대표적으로 뭐 한국, 대만 근데 뭐 이런 시장들은 작년에도 꽤 올랐었거든요. 홍콩은 작년에도 마이너스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그래서 홍콩이 사실상 이런 그 글로벌 자금들이 난 US 지역으로 넘어오는 올해에는 홍콩 시장 쪽으로 충분히 넘어올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중국 본토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네 시장보다는 홍콩이 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홍콩 쪽으로 충분히 넘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홍콩 시장의 수급이 좀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콩 H지수 예상 밴드 같은 경우에 저희 지금 한 12,500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이제 2월에 홍콩 H지수 리밸런싱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안에 구성 종목이 바뀌게 되면 요거는 사실 과거에 기반한 어떠한 시장 지수 전망이었고요. 이 지수 자체가 바뀌게 되면 저희 지금 전망을 좀
다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홍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상반기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본토자금 들어오는 거 보시면 거의 1월부터는 수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노트도 냈는데 이게 지금 작년 연평균의 한 70%가 1월에만 들어와 있는데요. 들어온 이유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까처럼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 다른 한 가지는 환차익이에요. 사실 홍콩 주식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홍콩 주는 올랐지만 환이 많이 깨져가지고 사실 10% 정도 마이너스 되는 상승 효과가 생겼는데, 물론 지금보다 홍콩 달러는 달러랑 연동이 되다 보니까 달러 약세가면 추가로 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작년만큼, 작년에 한 10% 빠졌는데 그만큼 더 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본토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환전해서 들어가서 주식에도 먹고 환에서 먹고 나올 수 있는 약간 이런 기회가 있다 보니까 본토 자금의 유입은 당분간 좀 계속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들이 뭐 샀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텐센트를 거의 전체 24% 샀습니다. 사실 어제 텐센트 11% 올랐던 것들도 저희는 본토 자금의 힘이 되게 크게 발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재밌는 거는 차이나 모바일, 텔레콤, 뭐 시누크 이렇게 미국의 블랙 제재 대상 기업들을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MSCI에서 인스퍼 홀딩스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거 뭐 편출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런 기업들 제재해서 편출되는 기업들은 아마 이쪽에서 본토에서 사줄 거기 때문에 뭐 하루 정도는 주가가 좀 빠질 수는 있어도 그 후에는 계속 좀 올라가는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점에서도 오히려 그런 대상 기업들은 미국 국적이 아니신 고객이시면 사실상은 그 다음날 뭐 본토가 사줄 거를 기대하면서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토 투자자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런 텐센트 같은 애들. 왜냐면 본토에 없거든요. 사고 싶지만, 그리고 중국에서는 되게 큰 회사이지만 본토에는 없어서 못 사는 애들은 강구통 때문에 사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에 뭐 되게 많이 상장을 합니다. 지금 그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PD 같은 경우에 그 중국판 우버 기업도 상장을 하고요. 파쇼라는 쇼클립 회사도 지금 이게 2월 초에 지금 상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트댄스도 지금 홍콩 쪽 간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핀도도도 지금 미국에 ADR로 상장되어 있는데 얘네들도 사실 본토로 지금 홍콩으로 가는 상황이고, 요거 중국에 되게 유명한 음료수 브랜드인데요, 헤이티라고. 얘네들도 지금 상장하고요. 상당히 여기 중국에서 대표적인 과자 회사랑 약간 오리온 같은 과자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지금 상장이 되는데 문제는 본토에 없는 거죠. 중국 젊은 친구들 되게 좋아하고 많이 사 먹는 브랜드들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본토가 아니라 홍콩 쪽에 상장이 되다 보니까 홍콩 시장 올해 IPO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올라오면서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좀 올해도 좋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H 프리미엄이 지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저희는 좀 과거에 비해서는 아직 더 떨어질 여력이 있어서 본토자금 유입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알리바바 등 강구통 편입 이벤트도 기대할 만합니다. 사실 지금 강구통이라는 게 뭐냐면요, 본토 사람들이 홍콩 주식을 살 때 쓰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후구통 통해서 본토 주식 사는 것처럼 본토 사람들이 살려면 강구통에 그 종목이 편입되어야 살 수가 있는데요. 이 알리바바처럼 미국에서 2차 상장한 애들이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알리바바 되게 사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못 사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원래는 2차 상장한 애들 홍콩거래소에서 계속 제외를 시키면서 안 되는데, 올해 한 뭐 하반기쯤 되면 강구통에 좀 편입을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중앙에서도 계속 좀 푸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구통 편입이 되면 얘네 같은 경우에도 텐센트랑 똑같이 그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경제 대표기업 상장해서 홍콩 시장 활력 여전히 좀 불어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콩이 확실히 좀 더 올해는 매력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미 홍콩 거래소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홍콩 거래소가 최종 승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콩 거래소가 되게 재밌는 게요. 얘네는 뭐 거래소가 그 매출원을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거래 비용하고 시스템 사용비가 그 거래 대금에 의한 비용이고요. 청산은 뭐 청산 업무를 해주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IPO가 한 10% 정도 차지하고요. 투자 수익도 얘네는 한 17% 정도 차지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런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상장을 하면서
홍콩에서도 약간 홍콩 거래소도 전략적 투자자로 좀 전략적이라기보다 약간 그냥 같이 머니 좀 돈 뿌려주는 약간 이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34%가 거래대금, 10%가 IPO, 투자 수익이 한 17% 정도, 다 합치면 한 50%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래대금이 이런 중국 기업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옛날보다 거래대금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에서도 플러스가 되는 거고 IPO도 사실 작년 못지않게 지금 올해에도 많은 2차 상장 기업들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IPO 쪽의 수익원도 계속 스테이블해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계속 지금 본토 자금이든 뭐든 들어오는 게 예상을 상회하다 보니까 주가도 작년에 비해서 사실 상당히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이런 모든 거에 대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홍콩 거래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콩 거래소는 저는 좀 주가 조정이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별로 조정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어떤 지금 직원분들이랑 얘기하면 홍콩 거래소 얘기하면 쟤는 살 기회를 안 줘서 문제예요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이런 추세가 지금 미국 상장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도 다 홍콩 쪽으로 가야 되고 중국 정부도 홍콩 시장을 약간 이런 쪽으로 좀 전략적으로 키우자고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한 1, 2년 정도는 계속 가지 않을까. 그렇게 치면 사실 홍콩 거래소 주가는 되게 좀 뭐 스테이블하게 계속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홍콩 시장에 일단 뭐 저희가 텐센트라거나 뭐 거기에 대표적인 뭐 이하이국제라거나 음식료 회사들도 많잖아요. 뭐 그다음에 징동 뭐 대표적인 이런 기업들은 다 대체적으로는 좀 괜찮을 것 같고요. SMIC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겠어요. 사실 그거는 어떤 펀더멘탈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요즘 사실 반도체 가격 쇼티지에 따른 가격 상승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SMIC는 솔직히 좀 경계해야 된다. 지금 저라면 사실 투자를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걔는 사실 펀더멘탈적인 부분들이 아직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텐센트라거나 뭐 징동이라거나 네디즈라거나 그다음 홍콩거래소, 이하이국제 거기에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은 안타스포츠도 그렇고요. 다 좀 괜찮지 않나. 그래서 홍콩 쪽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올해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